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됐고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과 함께 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플레이 스타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떠났고 소니는 스퍼스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홈에서 토트넘의 주장이 된 소감을 묻는 프로사커 토크의 질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고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니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 덕분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즐기고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두 번째 경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발을 바닥에 딛고 있어야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여전히 완벽한 축구와 그 축구에 적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모두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즐겁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끈끈하게 뭉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포체코글루 감독님은 경기력 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지만 여전히 더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감독님은 선수들과 우리의 경기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 엄청난 결과이지만 더 나은 팀이 되려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개선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기대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기회 창출 4회, 드리블 성공 3회, 태클 성공 1회, 클리어링 2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5회, 경합 9회 시도 중 6회를 성공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손흥민을 보도하며 손흥민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하네요. 지난 두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이르지만 우리는 공을 소유하고 기회를 만들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을 잃으면 우리는 카운터 압박을 할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이 경기를 보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100% 선수들에게도 공격하는 선수들에게도 수비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높이 뛰고 높이 압박하는 것이 70m 뒤에서 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모든 감독은 다 다르며 저는 항상 그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준다면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공격수로서 높이 뛰면서 압박을 하면 볼까지 거리가 짧아지니까요. 오늘 소니가 좋은 활약을 펼쳤으니 곧 스코어 시트에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토트넘에서 주장이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맡았지만 오늘 그는 경기장에서 훌륭하고 천재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고마운 캡틴.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운이 우리 편이 되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 메디슨과 케미스트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결과입니다.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모두 열심히 뛰었습니다. 홈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점 3점 획득 축하합니다. 비카리오를 향한 비아냥거림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비수마는 덴벨레처럼 엄청난 볼러입니다. 사르는 시소코처럼 대단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퍼펙트. 솔로몬은 루카스 모우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대 벤과 로메로는 추울 것입니다. 우도기는 놀랍습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엔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유능한 스트라이커 없이 이뤄낸 승리입니다. 손흥민과 쿨루는 슛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스쿼드. 감독이 원하는 기회를 주세요. 비카리오, 비수마, 사르, 메디슨, 손흥민 이 모든 선수들은 오늘 엄청나게 잘했어요. 계속 잘해줘요. 그는 훌륭했습니다.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손흥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후 감독은 손흥민과 메디슨을 칭찬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젊고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 젊은 선수들로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과 메디슨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휘슬이 울리자마자 관중들의 응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긴장한 상태에서 전반전을 치를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 경기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승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경기 후 메디슨은 목발을 짚고 믹스존을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예방 차원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듯이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토트넘은 8월 26일 토요일에 본머스와 경기를 치르지만 예방 조치가 실제 문제로 판명될 경우 창조적인 패스를 넣어줄 주인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체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을 대체할 선수로 은돔벨레와 로셀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승리를 노린 PSG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이강인은 선발 출전해 후반 5분 은바페와 교체되었고 PK를 만든 은바페는 득점을 성공하며 앞서 나갔지만 PK로 실점해 경기는 동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총 1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며 79%의 패스 성공률과 27회의 볼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스는 4회 시도에 2회를 성공했고 볼 경합에서 3번 중 2번을 이겼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경기에 대한 언론 평가는 많이 아쉽네요. 전반전에 이강인은 공을 잃지 않았고 그의 볼 소유 능력은 역습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상대 수비를 여러 차례 무너뜨렸습니다. 더 결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일찍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왼쪽 측면에 배치된 이강인은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리앙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의 윙어인 이강인은 몇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라인에서 이강인은 잘 통제되었고 결국 페널티 지역에서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5분 카일리안 은바페와 교체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실망스러운 경기력. 로리앙과의 첫 경기에서 흥미로운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은 르테페세를 상대로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윙어로 출전한 그는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지도 못했고 위험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마요르카 출신인 이 선수는 곤살로 라모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와 호흡을 맞추지 못하며 경기장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는 숏게임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흥미로운 크로스를 제공했지만 경기 내내 그다지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5분 은바페와 교체되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오늘 경기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전반전은 통제와 소유에 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찬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가혹한 표현이긴 하지만 특히 이강인은 좋은 크로스와 몇 번의 양질의 세트피스 몇 개를 제외하면 그는 아무것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방에서 플레이하고 공을 너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라모스도 자신의 한계를 보여줬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도 지나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8m 밖에서 시도한 하프 피벗슛이 빗나갔고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바페의 완벽한 패스로 그의 다리 사이로 들어간 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욕망을 보였고 프레싱과 골대를 등지고 디플렉션이나 패스 모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후반전에는 소유권 장악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공격적으로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에게 많은 압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예리한 공격은 잘 알려진 은바페의 자질을 부각시켰습니다. 덴부즈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자질도 흥미로웠습니다. 라모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라모스는 한 팀의 소속감을 갖고 그 팀에 충실해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는 분명 있었어요. 저는 이 선수를 믿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모든 면에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키미는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모두 갖췄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강인은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가르테는 이미 베라티의 부재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고 비티냐는 기복이 심해서 아쉽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특히 루이즈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한국인은 세트피스에서만 잘했고 모든 것을 거꾸로 했습니다. 하키미는 노코멘트. 우가르테도 아주 좋았고 워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강인은 윙보다는 미드필더로 출전해야 합니다. 툴루즈와 파리의 경기는 지난 주말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로리앙과의 0대0 무승부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실망스럽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죠. 전반전은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에는 골을 제외하고는 통제력을 약간 잃었고 공을 충분히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컨디션을 잃기 시작했고 페널티킥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승부입니다. 가장 부족했던 것은 우리의 통제력이었습니다. 특히 1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이 팀을 구성한 게 아닙니다. 2점 차로 만들 수 있는 두세 번의 기회에서 운이 나빠 페널티킥으로 실점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미친 듯이 뛰다가 페널티킥을 내줬어요.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툴루즈는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진 팀이고 좋은 축구를 하는 어려운 팀입니다. 두 번째 무승부를 기록한 것에 대해 루이스 엘리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걱정되진 않습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특히 공격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리그와 챔스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바페와 덴벨레가 벤치에서 시작한 이유는? 저는 감독이고 선발 출전 선수를 선택하는 것은 제게 달려 있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10분 교체 투입되어 2경기 연속 후반전에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6분 후 파블로 사라비아의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4점 차로 지고 있었고 그 후로 저돌적인 돌파도 선보였지만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직전 누네스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다음 경기에 왼쪽 윙어로 황희찬이 선발로 출전하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선발로 나서자. 희찬이 잘한다. 왜 선발로 안 기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황희찬이 선발로 못 뛸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출전하면 항상 득점하는 것 같네요. 무능하고 한심하고 무력합니다. 세 단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브스. 오늘 경기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선수는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오늘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최고였어요. 감독님은 왜 그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